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해도 기본 10억이 넘어가는데요.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월급 받으면서 내 집 장만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집을 사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때 제가 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월 12만 5천 원씩 제가 납부를 하면은 기업에서는 2년 동안 400만 원, 고용부에서는 900만 원씩 저한테 넘겨줘서 총 2년 동안 1,600만 원을 만들어줬었는데요. 제가 이거 받으려고 2년 동안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도 못 그만두고 참자 이것만 받자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다녔었거든요. 근데 만기가 다 됐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아시죠?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진짜 퇴사해야겠구나 이 생각에 퇴사를 하게 됐죠. 근데 퇴사를 했을 때 제가 총 모인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는 4천만 원이 참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커녕 아파트를 한 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10억이 될 아파트를 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재개발이 들어간 곳은 프리미엄만 해도 몇 억인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은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으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을 공부를 하면서 원래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됐던 곳인데 재개발 지정이 되면은 가격이 확 뛰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라들은 매매가가 확 낮으니까 전세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서울시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는 신속 통합계획도 많이 지정해주고 있고 모아타운도 지금 많이 지정해주면서 서울시는 거의 재개발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들고 있는 돈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서 그 알맞는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갈수록 서울에 가까울수록 더 좋겠죠. 아니면 내가 지방 사람인데 서울 투자는 너무 좀 겁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 동네 주변을 둘러보면 돼요. 아직 재개발 지정이 안 된 곳이면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평생 들고 갈 수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신축 빌라는 절대 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신축 빌라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면 땅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신축 빌라는 건물값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축 빌라는 값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쓰러져 가는 빌라들만 모여있는 곳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 곳은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재개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요즘 제가 다니는 재개발 예정지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생각보다 깔끔하죠? 요즘 재개발 예정지들은 이렇게 90년도에 지어진 곳들이 많고 또 보면은 이건 또 신축 빌라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 90년대쯤 지어진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간간히 중간중간 이렇게 신축 빌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들을 찾으려면 인터넷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는 아실이랑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아실은 이렇게 재개발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사이트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재개발 신림 4구역이고요.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한 후에 원하는 지역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떠요. 제가 여기 신림 4구역 가지고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 건데요. 부동산 플래닛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탐색 버튼이 있어요. 탐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찐 빨간색들이 건물이 30년이 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실 사이트를 보면서 구역 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돼요. 아실은 구역 지정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대충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보려면은 따로 블로그를 찾아서 신림 4구역 구역 지정한 거를 봐야 해요. 그런 신림 4구역 그대로 그려볼게요. 여기 영역 그리기가 있고 하나씩 클릭해주면 돼요. 왼쪽 클릭하면은 분석 결과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노후도해서 60%로 되어 있어요. 그럼 30년 이상 된 빌라들이 이 구역에서 60%가 넘었다는 얘기고 25년을 클릭하면은 25년 된 빌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5년 뒤에 30년이 된 빌라들이 71%나 된다는 얘기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별 충족 요건 이걸 클릭해주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각 시도별 조례해서 정비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있고
그리고 경기도, 인천, 부산 이런 거 다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저 여기는 서울시니까 재개발 구역 보고 이게 결국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일단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이 밑에 중에서 어느가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된다 이건데, 그리고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재개발 구역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노후도가 60% 이상이 돼야 되긴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지금도 신림 4구역은 60% 넘었잖아요. 그리고 가소필지 40% 이상, 가소필지 40% 이상 안 되죠. 주택 접도율 40% 이하, 40% 이하가 안 되죠. 호수밀도 60 이상, 100% 이게 충족이 되네요.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 4구역이 재개발 지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신림 4구역은 재개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이미 좀 많이 비쌀 텐데 재개발 지정이 안 된 곳을 아실에서 찾아서 그 구역을 이런 식으로 구역 지정해서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은 후에 무턱대고 그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지역을 가보는 거예요. 가서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재개발 얘기 나오는지 뭐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건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많은지 아니면 임차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임차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면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쭉쭉쭉쭉 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부동산 플래닛을 보면 세대수가 있어요. 단독이 47가구가 있고 공동이 726가구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어느 지역 눌러보면은 단독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지역들은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단독이 많다 하면은 저는 좀 거르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다른 어떤 유튜버가 뭐 용산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니까 후암동에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후암동을 볼게요. 자, 여기 용산이잖아요. 탐색을 다시 눌러주고 후암동, 여기 서울역 있고 여기는 지금 후암 1구역 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기 오른쪽 이쪽인데 딱 봐도 파란 색깔 너무 많죠. 구역 지정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당장은 54%로 당장 될 곳은 아닌 거고요. 5년 뒤에는 66%로 될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그런데 요새 서울에서 신속 통합 계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이 지금 재개발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신속 통합 계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신속 통합 계획에 지정이 되려면 지금 당장 바로 요건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을 보고 후암동에 들어갈 거다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미 재개발 지정이 된 곳을 그대로 따라 그려보면서 어떻게 구역 지정이 됐는지 좀 감을 익히신 다음에 아직 재개발 지정이 안 된 곳을 제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눈이 뜨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